안녕하십니까.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라 그러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경우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별이 남자인 성과급의 합계. 그러면은 남자가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남자에 대한 이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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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을 그냥 뭐 계산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로 하시든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지만 90개가 될 수도 있고 900개가 될 수도 있고 9000개가 될 수도 있을 때 좀 전에처럼 그럼 90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 성별이 남자인 성과급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하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썸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썸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자 함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무조건 equal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U 하면 이렇게 썸하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을 따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맞는 것처럼 성별이 남자인 것만 찍어주면 돼요. 얘 찍고 컴마, 그죠? 그 다음에 또 얘 찍고 컴마, 그죠? 그리고 또 얘 찍고 컴마, 그죠? 마지막으로 얘 찍고 갈로를 닫아 주시면, 그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리지도 마찬가지로 equal AV. 자, 에버리지 했습니다. 그죠? 에버리지 하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얘 찍고, 그죠? 컴마. 그 다음에 얘 찍고, 컴마. 그 다음에 얘 찍고, 컴마. 마지막으로 얘 찍고, 갈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은, 415만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equal 합니다. 원래 요놈이 아까 합계였잖아요. 그죠? 합계에다가 나누기. 자, 남자가 4명이죠. 그죠? 4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에버리지 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꼴. 아까는 썸이라는 걸 썼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얘 찍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또 얘 찍고요. 또 플러스. 요놈 찍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요놈 찍고 엔터 딱 치면 그냥 바로 계산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자 함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찾아낸다라는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썸을 이용한다, 에버리지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썸은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자, SUM 썸 그래가지고 그래서 썸은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가 뭐냐? 갈로 닫고. 그죠? 이렇게 하면 전체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되고 또 에버리지는 또 이꼴 해가지고 그죠?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AV 그죠? AV 해가지고 에버리지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죠?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이꼴 아까 합계는 얘에다가 그죠? 나누기 아까 총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확히 아홉 개입니다. 그죠? 9를 딱 나눠주면 좀 전에 봤던 에버리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썸이나 에버리지 함수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체 합을 구하거나 전체 에버리지를 구할 때 적합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걸 조금 응용을 해서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오는 d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d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썸도 똑같고, 에버리지도 똑같은데, 앞에 d가 들어갔습니다. d가 들어갔고, 에버리지도 앞에 d가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dsum, daverage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별이 남자인 성과급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뒷섬은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는 것처럼 이꼴 합니다. 그래서 ds 하면은 이렇게 뒷섬이라고 떠요. 자, 그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근데 뒷섬은 반드시 이거는 아까 에버리지나 이런 것처럼 땡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뒷섬 가로 열고 난데 여기 있는 fx를 딸깍 클릭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그죠? 자,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이제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이거야.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데이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성과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성과급의 합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어디다? 성과급의 합계 제목을 찍어줍니다. 제목. 자,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제목으로 끝납니다.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제목으로 당겨주셔야 되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어디 있냐면 성별이 남자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성별이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찍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죠. 남자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만 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디에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함수에서 디에버리지는 지금처럼 썸이프하고 똑같습니다. 썸이프하고 자, 이꼴 해서요. 자, 디에버리지 합니다. 디에버리지 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fx 들어가요. fx 들어가지고 자,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중에 그죠? 데이터베이스 중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마찬가지로 성별이 남자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이거는 말 그대로 무식한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구했던 거고, 요거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구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뒷성을 보면, 자, 이꼴 ds, 그죠? 자, 뒷성 합니다. 자, fx 들어가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제목이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성과급이니까 필드에 가서 성과급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성별이 남자인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죠? 같은 내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뒷섬이나 디에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썸이프라든가 에버리지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는 뒷섬이었고요. 지금은 썸if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썸if 해보겠습니다. 이꼴 sum 하면은 이렇게 썸if라고 뜹니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fs 들어갈게요. 자, 아까 디에버리지하고 뒷섬은 그죠? 뒷섬은 마찬가지 3개가 떴는데 썸if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뜹니다. 그런데 아까 뒷섬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처음에 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 영역을 먼저 당겨라. 그러니까 네가 조건을 줄 영역을 먼저 당겨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 조건에 맞는 검사할 셀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에 맞는 게 이제 남자이니까 조건에 맞는 셀만 당깁니다. 이것만. 자, 이럴 때는 제목을 절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제목을 포함하는 거는 뒤에가 들어가는 뒷섬이라든가 디에버리지 요게 제목이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은 절대 제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할 조건에 맞는 검사 쉘들을 그랬으니까 쉘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그죠?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을 요렇게 당겼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직접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찍어도 되고요. 그죠? 얘를 찍어도 됩니다. 찍어도 조건이 됩니다. 찍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남하고 이렇게 쓰시고 난 뒤에 탭을 딱 치시면 쌍따옴표가 생기면서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자, 합을 구할 쉘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전에는 네가 조건을 줄 쉘들이 요거였고요. 합을 구할 쉘들은 요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할 쉘들을 이렇게 딱 당기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에버리지 if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AV
AV, 자, average if, 아이고, average if, 요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fs 눌렀어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중에,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남자인, 그러면은, 남자를 직접 써도 된다 그랬지만, 찍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찍었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필드 성과급을 쭉 당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지금 결과물이, 자, 아까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했는 결과물이나 뒷섬을 이용했는 결과물이나 썸 if나 썸 에버리지를 했는 결과물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좀 전에는 요것들은 조건이 전부 다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죠? 한 가지였는데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똑같이 뒷섬입니다. 뒷섬을 이용하는데 성별이 남자이고 직위가 가장인, 그죠? 직위가 가장인 성과급의 합계를 구해라. 이랬어요. 그죠? 자, 성과급의 합계.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DS. 자, 이렇게 했습니다. 뒷섬 했습니다. 그리고 fx를 눌렀어요. 자, 아까 같이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 E가 뭐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구하겠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성별이 남자이고 직위가 가장인 이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조건에 맞는, 그죠? 조건에 맞는 남성이고 과장인, 그죠? 과장인 두 조건이 맞는, 자, 남성이고 과장입니다. 그죠? 남성인데 대리입니다. 남성인데 과장입니다. 남성인데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과자 480만하고 460만을 더하면은 940만원이 나오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조건을 구할 때 내용을 보면 성별이 남자이고 지위가 가장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성별이 여자이고 지위가 가장인 이렇게 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조건을 따로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시한 위치에다가 조건을 따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가. 그죠? 자, 지시한 조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성별이 그죠? 요거 복사하시고요. 그래서 성별이 여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위가 가장인 그랬으니까 가장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지위가 가장인 하고 이렇게, 그죠? 조건을 이렇게 별도로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이번에는 남이 아니고 여를 이용해서 가장을 한다면 여기 되는데, 그죠? 근데 남자가 여기 쓴다 그대로, 자, 이꼴, 자, DA 갑니다. D 에버리지입니다. 그죠? 자, fs 누르고요. 자, 뒷섬하고 똑같죠? 그죠? 자,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기고, 그죠? 그 다음에 필드는 성과급 땡기고, 찍고, 그죠? 그 다음 조건은 성별이 남자이고, 지위가 가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받는 것처럼 이 조건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DS. 자, DS 똑같습니다. dsum. 그죠? 자, fs 누르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성과급을 구하는 거고요. 조건은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조건. 그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을 주고 확인을 딱딱 누르면은 얘도 910만원 하고 나옵니다. 그죠? 자, 왜? 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대리, 여자 과장, 여자 과장 두 명이죠. 그죠? 그럼 과장 460만원하고 과장 460만원을 더하니까, 맞나? 자, 여자고 과장이고, 여자 과장이 400만원이네요. 그죠? 아, 자, 과장이, 그러니까 460만원. 460만원 하면은, 910만원이 아니고 920만원이 돼야 되는가? 이런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됐나요? 계산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S. 직위가 가장이고 성별이 여자인, 자, 뒷섬 했습니다. 자, fs 누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성과급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성별이고 직위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910만원.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910만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게 함수가 잘못됐나, 뭐다. 460 더하기 460 하면은 920이 나와야 되는데, 910이 나오지. 보자. 460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 다음에 요거도,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450만원이네. 잘못 봤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요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여자 과장 450만원. 그 다음에 여자 과장 460만원이니까 410만원 맞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는 거짓말 안 치는데, 제가, 눈이 좀 잘못됐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에버리지도 똑같죠. 자, 이꼴. 그죠? DA. 자, D 에버리지 들어가가지고 FS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성과급이고, 조건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455만원 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SUMIFS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성과급이 남이고 지기가 과장인 합계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처럼 다 이꼴 합니다. 자, SUM SUMIFS 요겁니다. 그죠? IFS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FS를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아까 SUMIF는 자, FS를 들어가 보시면 나오지만 랭스 영역을 먼저 당겨줍니다. 그냥 비교할 영역을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합할 거를 당겨줬어요. 그죠? 그런데 ifs라고 들어가는 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SUM SUMIFS 들어갑니다. 그죠? 자, ifs 들어가 요거는 FS를 들어가 보면 sum 랭귀지 합을 구할 실제 쉘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할 걸 먼저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당겨 줍니다. 얘를. 그죠? 자, 얘를 먼저 당겨 주고 그다음 탭 치고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건이 똑같아요.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네가 지금 조건을 적용할 쉘 범위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을 적용할 쉘 범위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남자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C4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면 여기다 직접 남이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탭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직이 당기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과장이니까 과장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뒷섬의 결과와 SUMIF의 결과, IFS의 결과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리지 ifs도 똑같습니다. 그죠? ifs 여기 if가 아니고 ifs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아이고. ifs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꼴 AV. 그죠? 자, 에버리지 ifs 했습니다. 그죠? 자, f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성과를 먼저 당겨줘야 돼요. 그죠? 자, 당겨주고, 그 다음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조건 첫 번째 거 당기고, 탭 치고 내려가서 남자다. 그죠? 또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조건 당기고,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과장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470만원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함수들이라는 게 구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또 그 조건에 맞는 그죠? 그 카테고리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넣어주면 그죠? 정확하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또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썸을 이용하든 뒷썸을 이용하든 또는 뭐 썸 if를 이용하든 에버리지 if를 이용하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함수들이 좀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왜 이래 많아 헷갈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이해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실습을 해 보셔야 되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결과물에 라운드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라운드가. 그죠? 자, 라운드가 포함이 되는데 라운드가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자, 415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만원 단위로 끊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만원 단위로 끊지 말고 공을 하나 더 넣어라 이랬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결과를 구하는데 앞에 그냥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RO. 그죠? 자, 라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운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AV. 그죠? 에버리지 들어가는 거예요. 에버리지. 그래서 에버리지 ifs가 들어가는 거예요. ifs. 그러면 if죠. if. 에버리지 if. 요건 에버리지 if입니다. 에버리지 if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라운드가 밖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꼴 RO 라운드 더블 클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AV 에버리지 if 더블 클릭하고 자, 그리고 FS 갑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탭을 치고 내려가서 남자에 대한, 그죠? 또 탭을 치고 내려가서 성과급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 아, 합이 아니고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근데 평균이 4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그죠? 뒤에 0을 하나 더 넣어라. 이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0이 5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끝났으면 확인을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그죠? 라운드로 가가지고 넘버 디지트를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그죠? 0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그죠? 자, 0이 아니고 좀 전에처럼 마이너스 4일 때는, 4일 때는, 그죠? 415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올려주면은 5만 원이 자동 반올림이 돼가지고 42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운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디에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에버리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해가지고요. 자, R로, 그죠? 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DA, 그죠? 디에버리지 눌렀습니다. 그리고 FS 치고 들어가지고, 자, 디에버리지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성별은 남자이고, 그죠? 남자이고 참. 필드는 성과급이고, 그죠? 조건은 성별이 남자이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15만 원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라운드에 가서 조건을 마이너스 5라고 딱 주시면 똑같이 420만 원 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라운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썸을 한다거나 에버리지를 한다거나, 자, 성과급에 대한, 그죠?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합을 한다거나 평균을 구할 때 썼는 게 바로 썸 if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들이 뒷썸이 있고 디에버리지가 있고 썸 if가 있고 에버리지 if가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줬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썸 ifs라든가 에버리지 ifs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보기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자, 우리가 함수에서 이 카운트라는 개념은요, COU. 자, 카운트 했습니다. 카운트 하고 난 뒤에 여기를 일단 당겨볼게요. 여기를. 그죠? 여기를 당겼는데 갈로를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COU. 그래가지고 카운트 했습니다. 그죠? 카운트 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숫자를 당겨볼게요. 그죠? 숫자를 당겨서 갈로를 딱 닫으면 숫자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숫자의 개수를. 자, 여기서 썸이라는 거는 당깁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 숫자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숫자가 몇 개냐?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그런데 숫자의 개수를 알리는 거다 보니까 자, 봅니다. COU 아이고 카운트 하고 요걸 쭉 당기면 관계없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고 똑같이 나옵니다. 9개라고. 그죠?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까처럼 숫자가 아니고 이런 거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랬을 때 쓰는 게 바로 카운트 A입니다. 카운트. 비어있지 않는 쉘의 개수를 구한다. 자, 이꼴 COU. 그죠? 카운트 A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난 뒤에 여기를 쭉 당겼어요. 그죠? 쭉 당기고 갈로를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9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모든 쉘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카운트 A라는 거죠. 자, 얘가 예를 들면 준선 남자 하나 지어볼게요. 딱 지우면은 이게 8로 바뀝니다. 그죠? 왜? 비어있지 않은 셀이기 때문에. 그죠? 자, 비어있는 셀이기 때문에 참, 그죠?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카운트 블랭크는 제가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비어있는 셀이 있을 때 그 개수를 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COU, 카운트 블랭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땡겨볼게요. 그죠? 자, 땡기고 갈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4라고 나옵니다. 4라고. 그죠? 4라고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어있다고 보는 것들이 4개의 개념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3까지 그랬는데, 뭐가 비었노? 그죠? 자, 비어있는 쉘이, 뭐, 여기도 지금 보면, 왜 비어있다고 그러냐면, 쉘이 합쳐져 있긴 합쳐져 있는데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어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 것만 쭉 해본다 그러면은 자 COU 그죠? 꼴 COU 카운트 블랭크 그리고 여기를 쭉 당깁니다. 그죠? 당기고 갈로 닫아 볼게요. 그죠? 그러면 1 나오죠. 왜? 여기에서 비어있는 거는 요놈이기 때문에 그죠?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쉘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는 뭐 남자의 합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남자이고 과장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근데 카운트 if는 개수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조건에 맞는 개수. 그죠? 자, 그러면은 자, COU. 자, 그래서 카운트 if 딱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fs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남자가 몇 명이냐 이거야. 남 했어요. 그리고 탭 쳤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4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또는 좀 전에처럼 자 이꼴 COU COU count if 했습니다. 그리고 fs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겼어요. 아까는 제가 남자가 직접 썼죠. 썼는데 이번에는 찍어 주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4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아니면은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니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꺽쇠 이거죠. 자 아니다는 땅 이겁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얘를 찍었어요.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그죠? 아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아니다 해놓고 난 뒤에 남 직접 주셔야 돼요. 남 쓰시고 난 뒤에 탭을 딱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쪽과 이쪽에 쌍따옴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아닌 개수가 몇 개냐? 5개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카운트 if가 되는 거고요. 자, 카운트 ifs는 COU 아이고 이꼴 COU 카운트 ifs 그죠? 자, ifs는 fs 갑니다. 요거는 자, 성별이 남자이고 탭 칩니다. 성별이 남자이고 그죠? 또 탭 치고 내려가지고 지기가 가장인 그랬습니다. 그죠? 자, 탭 치고 내려가서 가장인 개수가 몇 개냐? 그죠? 개수가 아니죠. 이거는 성별이 남자고 지기가 가장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딱 치면은 2 하고 나옵니다. 왜? 남자고 과장이고 남자고 대리고 남자고 과장이고 남자고 대리고 이렇게 2명이 나오죠. 그죠? 이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2가지 현상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count ifs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쓰는 방법들이 좀 전에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들을 결국은 뭘 해서 해야 되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sum if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뒷섬을 구하기 위해서 자 sum if에서 자 s u m sum if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뒤에 fs를 딱 들어가 보면 먼저 물어본다 그랬죠. 자 네가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쉘을 먼저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땡겨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 그랬으니까 남자다 그죠? 찍어줬잖아요. 그죠? 또는 여기다가 직접 남자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그죠?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남자가 아니면 그러면은 꺽쇠 2개 막아주고 남 해주면은 남 해주고 탭을 딱 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쌍따옴표가 생기면서 남이 아닌 경우는 하고 이렇게 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남이니까 남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썸 랭귀지. 자 그러면 네가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합을 구하는 쉘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함수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자꾸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부분이고 자꾸 파고들면서 이 함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이 함수는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를 잘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함수를 익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학습을 계속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